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를 벌써 6강자 50강자 중에서 6강자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입니다. 제목은 44등이 서울대에 갔어요입니다. 저는 아이를 셋입니다. 그런데 3명 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공부해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아라 이런 말은 야 놀면서 해뭐 이런 말을 해봤어도 공부해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누구는 안 하겠어요.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잘 길러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명령을 했다면, 독촉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잘못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자연 속에서 키웠습니다. 아마 3살 때쯤이면은 시골에 우리 처갓집이 이제 전라북도인데 거기다 데려놨습니다. 3살 때 한 번씩 가보면 팬티 하나만 입고 까맣게 타가지고 할머니 따라서 넘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아빠가 가니까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메뚜기 잡았다고 자랑하고 그 드넓은 들판에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은 저에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큰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저희들이 마무리 면목동에 전교생이 몇 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무리 공동묘지 제일 끝에 집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갔죠. 그래서 뒤에는 으시시하기도 하고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지고 이 천둥번개 칠 때는 참 무섭기도 하고 할 정도고 또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마무리 아차산이 얘들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지네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갔다 오면 온 천지 산속에 거기에 일부 훈련장이 있었는데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잠자리도 잡고 온 잡템생이 다 주워오고 또 그때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창가에 지금도 이렇게 야채 같은 걸 심어놓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보고 뭐 메뚜기 또 거기는 이제 비료를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뚜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온 산을 헤집고 들어오고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인공 폭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폭포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비 오면 아주 물이 많이 내려오는 데인데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 그 방학 때 같은 데는 팬티 하나만 입고 거기 가서 그 왼종일 동생하고 물레방아 만들고 뭘 하고 막 물장구 치고 이렇게 개구쟁이도 그런 개구쟁이가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것이 인성, 인격, 사회성 이것을 키웠고 저는 이제 독립심과 자립심은 무섭도록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공부가 한 중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합반인데 아무튼 얘가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도 될 수 있었죠. 한 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가인데 이제 아마 1, 2, 3학년도 어떤 이렇게 추려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간부라든가 뭐 이렇게 특정 그런 애들이 이제 아마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들이 1, 2, 3학년이 갔으니까 야 우리 야자놀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랑 3학년 다 모여가지고 야자놀이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티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동생이 없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이 아이가 그 말 해놓고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생님 아들이면 다냐? 그러고 한번 때린 거예요. 얘를.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아이가 동자라서 때렸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아들이면 다냐 이렇게 아니라 교사 아들이었는데 선생님 아들이면 다냐 그래가지고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부모님을 이제 오라고 출두를 시켰으나 다른 부모님들은 이제 그 같이 했던 아이 집단 폭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때문에 지방 출장 때문에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이미 교무회를 다 했고 그래가지고 얘는 퇴학을 학교 폭력으로 퇴학을 준비했다. 그래서 교양선생님한테 가서 교양선생님 부모가 잘못 키운 채로 됐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우리 아이 좀 지금 이 중학교 2학년 때를 퇴학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해보세요.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또 사정을 하고 교감선생님도 저는 몰라요. 상담선생님하고 말씀하세요. 상담선생님 찾아가서 또 빌고 했으나 뭐 식군도 가시더라고요. 또 늦게 왔죠. 제가 늦게 갔죠. 일찍 찾아갔어야 되는데 A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끼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끼니까 그러셨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얘가 전번에 이 수업 시간에 그 놀이 시간에 그 음악 들은 거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다른 애들은 일찍 와가지고 농구를 하면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일찍 가라고 이제 습관을 길러놔서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농구를 해가지고 다 지쳐버린답니다. 그러면 수업 막상 시작되면 다 준대요. 근데 얘는 체력이 좋으니까 멀쩡히 앉아서 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얘 좀 늦게 좀 보냈어요. 그리고 왜 때리면 때렸죠. 선생님 아들이냐 하면서 다 그렇게 때리냐고요. 그래 지금 영빈이가 문제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 부모가 잘못 키운 자식 잘못 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문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얘는 문제하는 아닙니다. 사춘기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건 이제 이렇게 화해돼서 학교로 하여금 퇴학은 면하게 해놓고 나와서 이제 그 그늘 의자에 와서 이제 아이 데려다 놓고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이야? 너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 몇 명이냐 니까 10명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피자 5판 아빠가 기증할 테니까 친구들하고 먹고 나 믿는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 거잖아. 그거 가지고 먹이자 남자가 저 선생님들 다 임 사셨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열심히 해.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슬기롭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빠가 찾아가서 불림 당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개망신을 주냐 뭐 주냐 너 뭐가 되려고 학교 선대 애들을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잔소리 하게 되면 그게는 절대로 좋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필비재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넘기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아니면 윽박질러 가지고 입으로 그런 말을 다시는 안 할게요. 마음에 가슴에는 생각도 없고 머리는 생각도 없고 입으로 다시는 안 할게 이 말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부족을 한다든가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목과 같은 또 하나는 44대 서울다서 이게 막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책으로 이제 썼더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MBC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아침에 하는데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가 44등을 아이가 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이거죠. 저는 기분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 왜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 평평하고 좋은 데는 지혜가 안 생기는데 가다가 낭떠러지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넘어갈까? 지혜가 생기는 법인데 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평탄했으면은 절대로 지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지혜가 생겨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힘을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충분히 어차피 중학교 성적 무슨 뭐 대학교 가는데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건데 당시에 그 저희 아들하고 또 아주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걔도 뭐 걔는 43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는 56이어서 44등 했는데 그런데 걔는 그 다음날부터 엄마가 이제 자가용 다 아빠 버스 타고 가라 그러고 자가용 타고 아침에 학교 태워가지고 딱 지켜섰다가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고 또 이렇게 학원 데려가고 왼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답니다. 우리 아이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아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재수를 몇 번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왜? 지혜를 저는 그거를 문제를 지혜로 넘겼고 그 어머니는 문제를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을 지나치게 아이에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안 길러줬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가 말씀으로 얘기하면 아휴 우리 동네에서 꼬맹이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야 희망이 있습니다. 원산이 합치고 기르듯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애성, 미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50 강좌 나가면 중간중간에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 또 교육 방법, 교육 철학 이거는 물론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또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나가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강좌마다 꼭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또 서로 믿음과 또 서로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구독이죠 구독 이건 돈도 안 들어가니까 꼭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작은 푼돈이 보입니다. 그럼 더 좋은 강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까 사례집 요게 이제 이번 주제의 강의하고 똑같은 44등의 서울대 갔어야죠. 이건 제가 체험한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통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절됐고 요거를 개정판을 해서 꼴찌에서 백사까지 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통신 판매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또 안내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잘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평범하고 건강하고 정말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서 자립심과 독립심은 철저하게 길러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100원만 줘도 동전 100원만 줘도 90도로 깜빡 인사하는 정말로 짠물도 그런 짠물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에게 소중한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저는 돈 안 드리고 갔습니다. 총장님이 고맙죠. 그건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는 또 뒷 강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님들 고맙습니다.